네, 2022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썩은 살은 누가 얕았습니까? 민주당이 얕았습니까? 국민이 얕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얕았습니까? 오늘의 제목은 검수완박이냐 자승자박이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식이 한 달 정도 다가왔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1년 1개월 전이네요. 작년 3월 지방검찰청 순시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네. 그때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이에 대해서 윤석열, 이미 추윤 배틀, 박범계와의 다툼인 박윤 배틀을 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또 한 번 비판하면서 검찰총장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후 정확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이 윤 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쩐 일인지 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지금 갑자기 추진한 겁니다. 4월 7일 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라고 있죠.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소속이 됐죠. 이유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데려오고 법사위에 있던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양향자 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 둘 들어옴으로 해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을 확보가 되고 국민의힘은 2명이 됩니다. 그러면 4대2니까 3대2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면은 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으로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만 하게 되면 법사위는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가 되고 소위만 통과되면 절대 다수인 본회의에선 통과가 되죠.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에 양향자 의원을 집어넣자 바로 검사들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나왔습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 자기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형사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안착하는 것도 시급한데 무슨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하느냐. 우리는 반대한다. 대검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대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인 예세민 씨가 전국 지검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 대응 역량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권상대 역시 대검의 정책기획관이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자 한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다 무너지게 하죠. 형사 사법 시스템이 근간이 뒤흔들리게 되니까 다수당이 되는데 이런 법은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검부장이 글이 올라오자 경양각지의 검사들이 공감하는 글을 띄웠죠. 네.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게 되자
민주당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고민해야 된다. 자, 검찰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무자비한 통치를 하려고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전 정권을 이상한 탄핵으로 무너뜨리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를 위해서 동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고검 검사였잖아요. 그를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시켜서 적폐청산을 하다가 잘하니까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 전체를 손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반발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 씨가 문정권과 각을 세우게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가 대통령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기득권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려다가 대실패를 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장 했던 양승태 씨의 사법농단 사건을 제보한 판사 중에 한 명이 이수진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죠. 그는 법사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런 공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고민이 많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하고 싸우다가 이게 잘못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형사소법 개정안을 내더라도 이거 선거 봐가면서 하자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4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자는 겁니다. 빨리 하자는 겁니다. 이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을 의총에서 뭐 반대 의견을 내서 것 같으니까 의총 5적으로 규정해서 그들한테 문자 폭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한동훈 검사장도 무혐의 처분되고 이동재 기자는 무죄가 되고 사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기자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고 오히려 검찰과 MBC, 검찰과 KBS가 공모하는 게 한 거 아니냐? 무리하게 한동훈 잡아놓으려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의 촉발점에 유시민 씨를 법적으로 조치를 할까 이렇게 건들고 있습니다. 즉 검언 유착을 만들었던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카 사건에 단단히 연루되어 있습니다. 딴 건 다 몰라도 법카 비리는 피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또 그의 아내가 법적 처벌을 받으면 민주당이 휘청거리니까 그걸 못하도록 강력한 방패를 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뺏으려고. 네. 유시민 보호하려고. 네. 유시민 씨는 과거 운동권 시절에도 붙잡혔을 때 뭐 줄줄이 다 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강경파들은 지방선거에서는 뭐 자기네가 지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밀어붙이자는 거고 신중파들은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점점 열세가 되니까 속도 조절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양양재 씨 사보임 통해서 집어넣어갖고 유시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주의 국힘당 대변인은 이재명 방탄법이
검수완박이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하고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부터 검찰공화국이냐란 말은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또 당선됐다고 하니까 바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네가 그 시점에 여당이고 다수당인데도. 왜냐하면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다가 윤석열 때문에 못하면서 날이 섰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좋을 텐데 너무너무 구린 데가 많아요. 이재명 후보부터 그의 부인, 또 사법농단 사건 하면서 법원 자체가 또 얼마나 구린 데가 많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끄는 법원에. 거기도 한 법원장급 인사를 해임하려다가 온갖 탄핵시키려다가 온갖 사건이 다 벌어졌었죠. 이 자기들이 칼을 맞게 됐으니까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건데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검찰은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 법 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행정부에서는 수사만 하는 경찰만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법에 의한 수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고문도 하고 그럽니다. 때문에 이 수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들 중에 일부가 행정부로 넘어와서 이 수사를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야 적법한 수사고, 또 이렇게 기소를 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을 지도하는 수사 지도권을 갖고 직접 수사도 많이 했던 건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죠.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 안 합니다. 수사 지도만 할 뿐이지.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면 검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은 공소제기나 하는 공소청을 만들자 그러는 뭐 이상한 중대범죄 중수청 만들자 이런 수사하는데 이거 다 엉터리 주장들입니다. 이 판사가 넘어와서 검사가 돼서 경찰 수사를 지도한 거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게 직접 수사가 되면서 큰 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 칼을 받는 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또 때로는 검사들이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특히 이제 공안부 검사들이 하다 보니까 주사파들이 많이 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반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별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와서 이제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하면 된다. 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나 신경 쓸랍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끼어들 수도 없죠. 대통령이 되게 되면 또 본인이 거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과 같은 입장, 윤석열 당선인도 총장 때는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아마 인준을 안 해줄 겁니다. 이미 한덕수 씨는 김현장에서 많은 돈을 받았죠. 그럼 이건 뭐냐, 이 공직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편하게 지냈던 거죠. 철저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외국 기업한테도 뭐 임대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도 다시 불려 나오는 거라고 할 땐 본인이 사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수락을 했다가 이 민주당은 이 분풀이를 아마 한덕수 총리 예정자에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민주당한테 유리할까요? 국힘당한테 유리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는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저는 깜딱 잘못하면 검수완박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한덕수 예정자를 날리면 민주당은 자승자박에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검수완박 추진하는 민주당 자승자박이 되지 않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